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오늘은 그 뇌성마비를 위한 중재 중에서 주로 신체 운동 발달을 위한 중재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자, 화면 공유 들어가고요. 캡처 들어갔습니다. 공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사자의 이름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채팅창으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자의 이름이 예, 한 분만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언인신이거든요. 이 사자의 이름은 언인신이고요. 언인신이라는 사자가 정자에 있다. 그래서 이게 아동 발달의 6가지 영역을 제가 분류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언어, 인지, 신체, 사회성, 자조기술, 정서. 근데 자조기술은 저희가 음악치료에서 가장 뭐라 그러죠? 취급을 안 한다고 그럴까? 예, 관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 좀 작게 썼고요. 그래서 언인실이라는 사자가 정자에 있다로 기억을 하시면 사실은 아동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모든 내담자가 다 사실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이제 인지하고 신체 부분 말씀드릴 건데 인지는 이 강의의 앞부분에 장애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강의 앞부분에 인지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적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인지가 정상인 뇌성마비인들이 많아요.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그분들의 몸의 움직임, 어눌한 말투,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인지가 정상인 뇌성마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하는 거는 어, 내가 지금 이분이 배웠으면 하는 이 컨셉이나 정보 혹은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는 이것이 이 내담자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나 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충분히 학습할 수 있고 충분히 습득할 수 있지만 그 습득된 지식이나 습득된 정보들이 그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할까요? 색깔?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빨주노초 파란 거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사는데 꼭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그거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1년이 걸려서 꼭 해야 되는 개념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맨날 얘기하는 거 신호등 색깔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색깔 이름을 꼭 알아야 될까요? 색깔 구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그래서 어 우리가 이분들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되게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신체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체, 운동 발달에 있어서 가장 저는 뇌성마비나 뇌졸중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과제 분석이에요. 과제 분석. 과제 분석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이 왜 그 동작이 안 되는지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움직임의 문제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혹은 우회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문제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앞쪽에 이제 전체 발달을 설명할 때 저희가 그 발달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데서 이 영상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는 정상 발달 단계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려야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하는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고 어떤 분들은 우회로 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우회로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걷지 못하실 분이라면 그분을 걷게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윌체어를 타게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끔은 이 우회로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분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참 저희가 잘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내담자에 맞는 활동을 찾아가고 중재 방법을 찾고 하는 게 치료사들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지하고 나이에 따른 접근을 아주 정말 뼈만 추리고 말씀을 드리면 인지가 낮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가 운동을 한다, 활동을 한다가 아니라 놀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아이는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인지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이분에게 이 활동이 혹은 이 중재 방법이 왜 필요한지를 내적 동기가 유발이 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설득을 하든지 혹은 재미가 있어서 참여하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유발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능력과 자율성과 관계성이 그 안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이건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료사와의 관계 맺기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내적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활 환자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메디컬 다큐 관련된 거는 조금 공부한다 치고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전신마비 혹은 하반신마비 절단이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 자기 신체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재활 얘기를 하는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누가 나를 이거는 제가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누가 나를 아무리 죽여달라고 그래도 죽여주질 않아서 내가 재활을 해서 재활에 성공해서 내가 죽으려고 재활을 시작했다라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얘기거든요. 내 몸이 근데 그건 우울할 수밖에 없고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어디 떨어졌어요. 사고 났어요. 그래서 지금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제가 드라마 열심히 보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봤는데 거기서 너무 어렵게 남자 환자를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다리 기능은 돌아왔나? 예, 다리 기능은 돌아왔는데 팔 기능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 왜 살려놨냐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환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나 왜 살려놨냐? 와, 내가 죽고 싶어서 재활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재활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내적 동기 유발. 본인 스스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인지가 조금 어려우시면 내적 동기 유발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놀이로 가서 사람은 재미가 있으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재 활동 자체가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지만 본인은 이거에 재미를 느껴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서 사실은 어느 파퓰레이션도 쉽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뇌선마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일단 외모 지상주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신체를 갖고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나 쳐다보는 것도 싫고 청소년기에는 그냥도 싫은데 거기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기의 정서적 지원은 필수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원보다도 저는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저희가 투입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지원은 정서 지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담자마다 물론 다 다르지만 이 청소년기를 잘 넘겨야지 성인기에도 여러 가지로 훨씬 좋은 상황에서 자기가 그 전체적인 데일리 라이프가 가능한데
이 청소년기의 이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공부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성인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성인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자기의 정서적인 문제에 갇혀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청소년기에 있는 뇌성마비 인들을 만나시거든 정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시고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쪼끔 우리에게는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제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태스크 애널리시스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과제 분석을 이제 뇌성마비인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과제 분석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혹은 이거 전에 해야 되는 동작이 있는지 그러니까 뒤집기 위해서는 못 가누기가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가누기가 안 돼 있는데 뒤집기를 운동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처럼 선행되어야 하는 동작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칫솔을 갖다 놨는데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칫솔을 갖다 놨는데 슈슈슈슈슈슈 찾아볼게요. 여기 뭘 됐다 많이 갖다 놔 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하고 있는데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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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아 여기 있다. 예. 자 칫솔 한번 저희 생각해 볼게요. 자 칫솔질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두 가지인데 자 칫솔질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동작들을 지금 채팅창에 한번 좀 써봐 주시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동작들이 너무 많아요. 네. 시약 뚜껑 열어야 되죠. 잡아야 되죠. 돌려야 되죠. 짜야 되죠. 맞아요. 네. 움직여야 되고요. 아래 위로 움직여야 되고. 그쵸? 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짜잖아요. 올려야 되잖아요. 자, 한쪽 손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입으로 가져가기도 해야 되죠. 좀 복병 또 하나 있는데 물을 틀어야 돼요. 자, 이렇게 내려놓고 지금 물 틀어야 되고요. 물을 틀었다 쳐요. 자, 그 다음에 컵으로 받아야 되죠. 컵에서 물 마셔야 되죠.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동작 자체가 뇌성마비인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동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제 분석이 저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칫솔질하기를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모든 동작들이 다 이루어져야 독립적으로 가능해요. 자, 그런데 또 목병 하나 있어요.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이고 한쪽 손이 어렵다면 지금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까지 들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동작이 다 이래요. 세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수하는 것도 지금 오늘 저녁에 한번 한 손으로만 해 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비누질 한 손으로 하고 비누질 내가 저기 머리 내려오는 건 어쩔 거며 이거 머리 올리는 거 오늘 하루만 한 손으로 해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쪽이 불편하시면 네. 헹구기 있어요. 헹구기도 너무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제 분석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에서도 우리가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신체 동작에 있어서는 과제 분석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선행되어야 하는 동작은 무엇인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칫솔 짜는 게 안 되는 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 칫솔 짜는 거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잖아요. 돌리는 거 있어요. 예, 그걸로 해주면 될까? 요런 거를 단계별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단계별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 아니면 훈련하면 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훈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거를 여기서 중지해야 되는 건지. 자, 그다음에 이제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 도구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음악치료 채팅방에 그 여러 가지 영상 올렸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혼자 앉을 때 이렇게 짚고 앉는 거 보여드렸었어요. 짚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뇌성마비를 처음에 같이 하면서 제가 되게 혼동이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어머님한테 오른손잡이라고 얘기를 듣고 들어갔는데 애가 악기를 잡는 걸 전부 왼손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오른손잡이 맞죠? 그럼 네, 오른손잡이 맞아요. 그런데 왼손으로 잡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트렁크 컨트롤, 몸통 가누기가 아직 안 끝나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오른손으로 몸을 지탱하는 게 더 쉬워요. 힘을 안 받아주는 왼손으로 몸통을 지탱하는 것보다 오른손으로 지탱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탱한 상태에서 남은 손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적이 지금 왼손을 쓰는 게 목적이면, 아니 오른손을 쓰는 게 목적이면 그 주로 사용하는 손을, 우세손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트렁크 컨트롤은 다른 거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뇌성마비 복지관 뭐 이런 뇌성마비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에 가면 다양한 형태의 그 보조, 저는 이제 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몸을 받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런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 도구들도 음악치료 세팅에서는 조금 적절하게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행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걷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모든 사항들을 적어놓은 차트예요. 일단 보행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력이 어떤가, 균형 감각이 어떤가, 보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건강 상태는 어떤가, 그 본인의 의지와 주변의 협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셔야 되고요. 인지력 같은 경우에는 보행 훈련이 가능한 인지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유보행까지만 가능하냐, 놀이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인지력이 낮을수록 놀이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거.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균형 감각이 없는 경우 음악치료사 혼자 보행 훈련은 진행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겨우 걸으시는데 균형 감각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한 번 넘어지시면 6개월을 까먹을지 1년을 까먹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RAS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짤 때 몇 분이나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나 혼자 진행할 건지, 내가 3번 갈 건지, 아니면 보호자한테 맡길 건지, 혹은 하루에 1번 연습인지, 하루에 3번 연습인지, 하루에 2번 연습인지, 이런 거를 정할 때 쓰고 있는 차트라서 과제를 분석해서 그 과제에 따라서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 없는 것과 그거를 다 분류를 한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 동작이 이분의 평생에 있어서 꼭 중요한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칫솔질하는 거를 인디펜던틀리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거를 다 따로따로 연습을 해서라도 하는 거고요. 그걸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꼭 그렇게까지 다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 없이 진행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내담자가 인지가 있는 경우엔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혼자 하고 싶으시면 저는 끝까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칫솔질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컨셉 중에 하나라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영상, 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신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학적 음악치료라는 걸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가능한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팀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론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션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조 도구들도 많이 필요하고 나와 있는 도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일단은 쭈루루룩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팀프의 정의 보시면 재활치료나 물리치료 시 원하는 동작을 악기의 연주를 통해 패턴화해서 연습시키는 방법. 그런데 이거 이미 여러분들 세션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만약에 손을 뒤집는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드럼을 2개를 놓고 이렇게 치게 하면 이미 이런 식의 중재들은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게 명명한 거를 팀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주가 가능한 악기는 무엇이든지 사용 가능하고요. 정상적인 악기 연주 방법이 아닌 응용된 방법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만약에 호흡량이 부족해서 취주악기를 연주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송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튜브 같은 데 바람 넣는 거를 이용을 해서 그걸 옆에서 누르면서 운지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연주를 한다든지, 탬버린을 손으로 칠 수 없으면 무릎으로 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었네요. 예를 들면 탬버린을 손으로 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나 팀프에서는 다리 근육 강화를 위해 발로 차게 한다든지 혹은 무릎으로 차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이용하게 돼서 팀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연주 방법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예, 미련이 없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로 연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프에 필요한 악기들이나 소도구들을 파는 사이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이소리몰, 웨스트뮤직,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시면 사운드빔이라는 검색어로 하시면, 사운드빔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지금 센서, 예, 요렇게 스피커처럼 생긴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에서 앞뒤로 움직이느냐 뭐 아래 위로 움직이느냐 센서도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는 거가 돼 있고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뭐 화성으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사운드빔이라는 악기가 이제 미디랑 연결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사이트는 이네이블링 디바이스라는 사이트예요. 제가 아까 이네이블링 지금 요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검색어가 뭐였냐면 Adaptive Device for Person with Disability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로 가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요런 데도 사이트가 있잖아요. 요런 데도 사이트가 있고 요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사이트가 아닌데요. 지금 요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실 텐데, 그쵸? 보이시면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채팅에다가 예스만 해주세요. 여기가 요런 것들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런 거 파는 데는 되게 여러 군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런 도구들, 이게 이제 혼자 요리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혼자 요리를 하려면 잼통을 열려면 이게 밑에를 잡고 위에를 열어야 되는데, 사람이 한 손밖에 사용을 못 하시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자, 이런 거. 지금 이게 빵 바르는 건데 이것도 혼자 바르게. 요거는 지금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건 뭘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보틀 오프너, 지퍼, 그 다음에 요런 거, 요 숟가락 지금 보시면, 이건 연결되는 사이트는 아니구나. 이런 거 파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게 너무 얇아서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고요. 컵홀더 보시면 양손으로 잡게 되어 있고, 자, 요런 거는, 이거는 지금 뭐 시설 같은 데서 일해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알만한 건데요. 지금 플레이트에서 이렇게 찍어서 드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플레이트에서 요렇게 갖고 오면 여기 걸려서 찍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토일렛 클리너, 이거 책 넘기는 도구, 펜 홀더, 이거 연필 잡기, 손톱 깎기.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 컴퓨터 디바이스를 위한 거, 요런 거 이제 다 팔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이트가 여기가 지금 옛날에는 이 사이트에서도 enabling device 이 사이트에서도 분명히 저게 일상생활 데일리 라이프에서 이게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가서 갖고 올게요. enabling device enabling device enabling device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없대는데요. 딴 데였네. 스스컴이 같구나. 네, 여기고요. 여기로 가시면 프로덕트에 가면 뭐 클래스룸 키트, 아이패드 액세서리 이런 거 이렇게 모빌리티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움직이는 아이가 자기 지금 이게 커지는구나. 예. 여기 요 턱으로 이용을 해서 이 보드가 움직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혼자 못 움직이는 아이가 혼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디바이스고요. 여기에 이제 스위치 파는 이 회사가 이 스위치를 파는 데예요. 스위치 나와라. 요런 스위치들 하나짜리, 두 개짜리, 앵글도 다 있고 이런 거 나왔네. 안티 컨테미네이션 필터 이거는 이거 저 뭐 먹을 때 쓰는 거 이런 종류의 스위치 온갖 종류의 스위치 이런 스위치도 있고요. 엑스트라 스트로 이런 건 이제 그 스위치를 입으로 누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거고 또 뭐가 있더라. 토이 앤 게임 트레이닝 여기 가볼까요? 요런 게임들 있고요. 요런 게임들 있고요. 제가 지금 못 찾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회사에서 그걸 팔았었거든요. 데일리 라이프에 필요한 책장 넘기고 이러는 게 다 있었었는데 아까 하나 더 찾아놓은 데가 여기가 아니고 핀테스트 아니고 이런 것도 나왔나 보다. 맨날 이러고 놀아요. 이건 센서리 디바이스 같은데 맞네. 이런 것도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 셋째 손가락 안 움직이면 저거를 이제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데일리 맨날 이러고 가서 신기하다 이러고 놀아요. 이 회사요. 여기요? 이거 그림만 나온 거 아까 거기였구나. 볼게요. 여기 뜬 거 같은데 아니다. 이거 사이트였다. 요렇게 찾으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 환자한테 필요한 걸 여기네. 하이브리드 카베트 이거 아닌데요? 죄송해요.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지금 이제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숟가락이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찾아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21명의 음악치료사들의 뭐 음악치료 이야기 거책에 들어간 종현이 같은 케이스에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제 종현이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이미 팔고 있는 거 혹은 이런 게 있을까? 그러면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두개골이 없는 상태로 한 4개월, 12월,
11월, 12월, 1월, 2월 말에 수술 받으니까 4개월 정도를 이 두개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뭐 어딜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조금 그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편안하진 않으니까 어머님이 어 "그런 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소위 말해서 헬멧같이 이렇게 안에 쇠판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모자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갖고 막 뒤졌더니 있더라고요. 예, 미국에 그게 그러니까 왜 그 털모자 같은 건데 안에 쇠판을 넣어서 머리를 보호해 주면서 바깥에 그게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샀었는데 사실 쓰지는 많이 그게 어쨌든 뭐라 그래 좀 덥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외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썼던 거라 좀 그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설마? 그럼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 있나? 뭐 이러면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해 드리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음악 치료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호기심 천국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뒤지다가 찾고 그랬었는데 저 이네이블링 디바이스라는 저 사이트는 가시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어머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제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저기서 팔던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똑같은 걸로 녹음이 돼 있어요. 다 똑같은 걸로 녹음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여기 뒤에 버튼을 누르고요. 앞에를 같이 동시에 누르면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바로 바뀌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요건 4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 어디가 있니? 하나짜리도 있고요. 안녕. 네. 안녕. 하나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그 뭐 송아지 같은 거 노래 송아지를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송아지 아이고 송아지 예, 요런 식으로 녹음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리 날란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아까 그 이네이블링 디바이스에서 산 거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어서 요거를 돌리면 이거를 이렇게 종이 있어서 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수리를 했으나 결국 이제 포기하고 지금은 제가 요런 걸 대주죠. 짜잔. 그래서 얘랑 사실은 이 뒤에 보시면 스위치 있잖아요. 얘랑 이런 스위치들이랑 연결하게 해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악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웨스트뮤직에서 구입한 건데 이게 이제 어답티브 말렛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얇은 말렛에 이제 손잡이가 두껍게 나오는 거 요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데요. 얘요. 이 T자는 우리가 만들면 잘 이게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T자 말렛은 이렇게 돼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넣어드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동작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이 T자 말렛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똑똑하게 이것만 따로 팔지는 않아요. 이게 세트로 몇 개가 들어있어요. 더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두꺼운 말렛이 필요하시면 이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사물놀이
할 때 북채일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낙원상가 이런 데 가시면 다양한 종류의 말렛 사이즈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구입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문제예요. 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했는데 여기가 잘 고정이 안 돼서요. 이게 잘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네이블링 디바이스 지금 오늘 가져온 건 다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캐스터네츠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캐스터네츠인데 만약에 아이가 이게 지금 안 되고 이거를 연주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런 캐스터네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낙원상가 같은 데 가서 자주 놓으세요. 꼭 사지 않으셔도 예. 낙원상가 같은 데 가서 자주 놓으시고 그다음에 웨스트 뮤직은 들어가시면 어댑티브 디바이스, 어댑티브 인스트루먼트, 어댑티브 어쩌고 저쩌고 입력하시면 여러 가지 어댑티브 인스트루먼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 보여드렸지. 그다음에 제가 영유아들 어린애들 꼬실 때 제일 많이 쓰는 악기가 하도 많이 써갖고 이제 다 도망갈 거 없는데요. 얘요. 얘가 왜냐하면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되게 좋아요. 아이들도 몸도 작고 이게 움직임도 되게 쉽고요. 아래 위도 되게 쉽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까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 없어지고 예, 하나 두 개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어요. 얘도 이제 돈 달라 그러는 거죠. 이제 다시 사줘야지.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몇 세라고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안 써 있겠죠. 에이지 없네. 하여튼 요런 종류의 장난감은 이 장난감 파는 데 가면 이런 비슷한 종류는 되게 많이 팔아요. 저희도 이게 세 번째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엔 자 밀어야 되고 이건 당겨야 되죠. 얘는 눌러야 되고 얘는 돌려야 되고 얘는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손동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이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이제 손동작 때문에 쓰고 있지만 지금 인지도 지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사물인지 가능하고요. 예, 숫자인지 가능하고 사물인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펑션이 다 안 될 때는 닫기는 가능하잖아요. 닫기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예, 제가 주로 가서 많이 노는 데가 이제 저렇게 인터넷으로는 저런 데 가서 놀고요. 예. 지금은 많이 안 가는데 미국에 있을 때는 토이저러스 뭐 그런 장난감 가게 무지막지 가서 놀았었어요. 지금은 예, 시간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담자가 재미가 있던지 내적 동기 유발이 되던지 그래서 음악 활동,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는 제가 예, 음악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운동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내담자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아주 어려운 파퓰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짜여진 틀이 없고요. 여러분들의 과제 분석 능력과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팀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